지난 12월 29일 오전 태국에서 출발해 무안 국제공항으로 착륙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공항 외벽과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총 181명의 탑승객 중 179명이 사망한 최악의 사고였습니다. 아직 명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사고 여객기 항공사인 제주항공과 해당 공항에 대한 다양한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정황과 사고를 둘러싼 의혹, 쟁점들을 신성우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네. 이번 참사 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 일단은 규모가 너무 큰데 어느 정도 피해 규모인가요? 네, 여태껏 벌어졌던 국내 여객기 사고들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피해 규모가 컸습니다. 지난 1983년 대한항공 여객기 격추 사고와 97년 대한항공 괌 추락 사고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인명피해가 큰 국내 항공기 사고인데요. 사고 발생 장소를 국내로 한정하면 역대 최대 피해 사고입니다. 신 기자, 이 사고 상황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건지 좀 되짚어보죠. 네, 사고 발생 6분 전인 12월 29일 오전 8시 57분에 관제탑에서 여객기를 향해 버드 스트라이크, 조류 충돌 주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후 8시 59분에 조류 충돌로 인한 조종사의 메이데이 신호가 있었는데요. 여객기는 복행, 그러니까 다시 날아오른 뒤에 재착륙을 시도했고 관제탑에서는 원래 착륙하려고 했던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착륙을 허가했습니다. 복항하는 과정에서 관제사하고 지시 유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그 소통이 좀 원활치 않고 단절되고 그렇게 착지를 충돌하는 그런 상황. 관제탑과의 교신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객기는 동체 착륙을 진행했고 이후 속도를 줄이지 못하면서 활주로 끝단 너머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두고 여러 추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복행을 하면 크게 선회를 하는데 이번 경우 급한 선회 이후 바로 재착륙을 시도했습니다. 우리가 퍼즐을 맞춰봐야 되는데 만약에 엔진이 혹시 둘 다 끄진 상태라면 공중에서 선회를 하거나 멀리가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또 착륙 당시 랜딩 기어가 펼쳐지지 않은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들어보시죠. 랜딩 기어 작동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만약에 모든 게 다 고장 났다. 그럴 경우는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그 레버가 있습니다. 정확히 블랙박스 그 분석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사항이고요. 한 엔진이 깨어나도 다른 한쪽 엔진이 살아있으면 정상 작동해야 되고 조종 그 바닥에는 레버를 이렇게 작동하게 되면 랜딩 기어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것들이 다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고 발생 바로 다음 날에도 동일 기종의 제주항공 여객기가 랜딩 기어 이상으로 회항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기체 결함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국토부는 전체 항공사의 사고 항공기 동일 기종 101대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신 기자, 이 사고를 되짚어보는데 제주항공을 향한 지적, 말 그대로 좀 무리한 운항,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해당 여객기가 사고 발생 전 48시간 사이에 총 13차례나 운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인데요. 실제로 제주항공의 사고 여객기 기종 B737-800의 일평균 가동률은 해당 기종을 여객기로 운항하고 있는 항공사들 중에서 1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른 항공사들과 비교해 제법 격차가 있습니다. 이 착륙 과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항공기에 누적되는 피로도는 극히 상승을 하게 됩니다. 제주항공과 같은 그런 경우에는 항공기의 피로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이번 계기로 해서 또 그 단순 정비 시간 외에 다른 요소까지 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걸 좀 살펴보면서 또 개선 그 여부도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법정 정비 시간을 준수해 왔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제주항공 측은 지적이 계속되자 안전 강화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운항량을 10%에서 15%가량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사고 피해를 더 키운 이유가 공항의 그 콘크리트 구조물 자체에 대한 이 논란이 좀 커요.
어떤 내용이 지금 지적되고 있나요? 네, 무안공항의 활주로 끝단에서 264m 거리에는 로컬라이저라고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항공기의 착륙을 돕는 일종의 안테나 역할을 하는 시설인데요. 이 시설을 콘크리트 둔덕이 받치고 있는 구조다 보니 이로 인해 피해가 커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항 상황을 봤을 때 이게 해당되는 구조물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외벽이 또 바로 뒤에 또 있었기 때문에 이게 피해가 또 어느 정도 발생했을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사실 또 여러 가지 또 시나리오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 지침에 따르면 공항 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시설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요. 국토부는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외에 설치되는 장애물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 경우 규정을 준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굳이 왜 위험할 수 있는 콘크리트 재질을 사용했는지 아직 의구심이 남습니다. 충돌해서 화재가 났으니까 그거는 뭐 팩트이고요. 항공기가 충돌했을 때 부러질 수 있는 재질로 충분히 지지대를 만들 수 있다. 참사가 좀 완화될 수도 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로컬라이저와 이번 사고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뭔가 좀 아쉬움도 크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이 많은데 이런 의혹들 빠르게 좀 밝혀져야 하는데 조사는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보잉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등 미국 합동조사 인원 10명과 우리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12명이 합동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사고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블랙박스 2개를 당국이 모두 회수했습니다. 우선 음성 기록 장치에 대해서는 자료 추출을 완료했고요. 비행 기록 장치의 경우 연결 커넥터를 분실해 미국으로 이송한 뒤 자료 분석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최종 결론은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끝으로 이번 사고로 LCC에 대한 불안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요. 네, 대형 항공사들 간의 합병으로 LCC로의 운수권 배분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큰 사고가 발생하면서 LCC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의 저가 항공 운임이라는 부분은 안전이 담보된 이후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수요라는 전체적인 이동은 대형 항공사로 이동하는 현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히 제주항공은 LCC 1위 회사에서 LCC 포비아를 만든 불명예 회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평소보다 아무래도 지금 이 상황이 있고 난 후에 취소량은 평소보다 조금 많은 수준입니다. 가뜩이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산하 통합 LCC 출범이 예고되면서 제주항공의 자리가 위협받는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경쟁력 약화가 우려됩니다.